이거 흘리을.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하나로 수능고급 브로인가 박민석입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언어 개념 강의, 오늘은 용언이고요. 지난번에 체언 같이 했는데 체언도 중요하지만 용언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언은 뭐에 따른 이름일까요? 체언과 똑같죠?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문장 내에서 주로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로라고 했지 무조건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동사랑 형용사, 이건 어떤 기준일까요? 개별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한 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포함 관계처럼 또 될 거예요.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포함되죠. 나중에 누가 용언이 뭐야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100점짜리 답변은 따로 있겠지만 그냥 90점 정도의 답변? 그냥 동사, 형용사요. 이러면 다 돼요. 용언이 뭐야? 동사, 형용사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동사,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겠죠? 이 움직임은 뭐까지를 포함하냐면 상태의 변화까지를 포함한다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밑에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 이런 게 자동사가 되고요. 이런 게 타동사가 되는데 자동사는 결과적으로 목적어가 없어요. 원래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로 한다라는 개념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없으면 자동사예요. 얘는 결과적으로 목적어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있다 없다가 뭔 소리인데 결국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필요로 한다는 개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버스에 탔다. 버스를 탔다. 둘 다 가능한 문장이에요. 근데 똑같은 타다인데 여기선 자동사고요. 여기선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문장 내 쓰임에 따른 다른 거니까 별로 스트레스 받아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구나. 근데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결국 이거 하면 되죠. 동사냐 형용사냐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넘어가 볼까요? 되게 많죠.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점은 기역부터 시옷까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몰라도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주로 사용하는 건 니은과 디귿 정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끝나긴 하죠. 몰라도 되는 건 없다는 건 이 중에 몇 개만 가지고 100%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역부터 시옷까지 다 알아야 구별이 된다면 우와, 동사, 형용사의 구별은 꽤나 쉽지 않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이 중에 니은만 같이 볼 거예요. 왜? 디귿을 보려면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물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는 것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를 나타낼 때 무언가를 붙인다 하는 느낌만 가지고 볼 때 니은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결합할 수 없다 이러니까 마치 동사가 좀 더 우월하고 형용사는 후진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래요. 현재 시제를 나타냄에 있어서 동사는 기본형으로 그걸 못해요. 근데 형용사는 기본형만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죠. 얘는 기본형으로 못해서 는이나 니은 같은 걸 붙이게 되는 거고요. 는을 붙일 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예를 들어 먹다라는 말은 시제가 없고 먹는다라고 써야 현재다.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얘는 자다라는 말은 시제가 없고 잔다라고 해야 현재가 된다. 요 정도예요. 근데 형용사는 그냥 바쁘다 이래버리면 기본형만으로도 이미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뭐 그런 차이가 있죠. 또 하나 여기엔 는이나 니은을 못 붙이기도 하고요. 바쁜다 이런 것들은 못 붙인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국어 화자니까. 근데 얘는 기본형으로 현재를 나타내고 얘는 뭐라도 붙이는구나. 요 정도의 느낌이 바로 니은이고 이 니은을 제일 많이 써요. 요걸 실제로 이렇게 쓰는지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정답을 써놨지만 거의 동사, 형용사의 구별이 진짜 제일 어려운 그런 예시들만 모아놨죠. 특히나 이 잘생기다라는 건 있잖아요. 2018년인가? 그 전까지는 형용사였고요. 심지어 동사로 바뀌었어요. 자세한 스토리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별이 어렵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죠. 요거만 볼게요. 는을 넣어서 구별한다고 했잖아요. 늙는다 라는 건 가능하고요. 늙다 라는 말로 현재형을 나타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젊다 라는 말로 현재형을 나타내고요. 접는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죠. 결론 내보세요. 얘는 동사고요. 얘는 형용사예요. 느낌만으로 볼 땐 그냥 반대말 같고 약간 품사가 같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비다. 영어로 하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형용사의 느낌이죠. 근데 집이 비었어. 친구들을 초대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 비다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걸요. 오늘 우리 집 비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집 빈다! 같이 놀 사람! 현재형이 빈다. 니은을 붙인 이게 가능하기도 하고 현재형을 비다로 표현 못해요. 이 비다의 품사는 뭘까요? 동사가 되는 요 정도의 구별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나타낼 때 니은을 붙인다, 는을 붙인다 이런 건 꽤나 동사 형용사를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하는구나. 넘어가 볼까요?
용언의 활용. 용언은 활용한다. 활용이란 뭔데? 활용은 쉽게 말하면 이거긴 해요. 기본형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굉장히 편의상 쉽게 말했을 때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린 활용 그 자체라고 보고요. 여기서 바뀌지 않는 왼쪽 부분을 말의 줄기라고 해서 어간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 붙는 걸 말의 꼬리라고 해서 어미라고 불러요. 근데 약간 이상한 거 느껴본 적 없나요, 여러분? 첫 번째, 먹다라는 말은 쓰는 말인가? 우리 먹다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이나 수업할 때 쓰지 먹다라는 말은 아마 평생 가도 쓰지 않을 말일걸요? 근데 왜 이걸 기본형이라고 하나? 두 번째, 기본형은 출발점인가? 누가 예시를 써도 다 먹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먹다부터 출발해서 변해가는 걸 얘기하는 건가? 맞나? 또 하나. 옆에 쓰다 써볼게요. 참고로 이 은이와 니는 똑같은 어미입니다. 세 번째. 다른 용언. 같은 어미. 이건 뭐지? 요런 궁금증 정도?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본다면 첫 번째, 먹다라는 걸 쓰는 말인가? 아까 답변했죠. 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본형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출발점인가? 아니요. 출발점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표준 예시다 이러죠. 이 먹다라는 말을 사전에 넣을 때 이 사전에서 이 먹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먹이라는 어간에 다 같은 어미들을 붙여서 쓰세요. 이런 뜻이에요. 고를 붙여도 되나요? 네. 왜 되냐면 다와 같은 자격의 어미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어간 다음에 붙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전에 원래 먹다를 어떻게 넣으려고 했냐면 먹찍 이렇게 넣으려고 했어요. 먹이라는 어간 뒤에 무언가 어간 뒤에 붙는 건 어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미를 막 붙여서 쓰세요 이런 뜻이었죠. 쓰다도 원래 쓰다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쓰찍 이런 거였거든요. 세 번째, 다른 용어 같은 어미 어떻게 된 건가? 원래 어미라는 건 정해져 있고 그걸 각각 상황에 맞게 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같은 어미가 붙게 되는 것이다. 즉 먹다라는 말, 쓰다라는 말이 형성되고 그게 다가 고로 바뀌고 은이로 바뀌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먹찍, 쓰찍에 따라 평서형을 쓰고 싶으면 다, 연결형 쓰고 싶으면 고, 약간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싶으면 은이나 니 이런 것들을 붙여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쓰는 것. 즉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쓰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린 활용이라고 하고요. 이런 활용하는 말들을 대부분 용언이라고 부르죠. 왜 대부분이라고 했냐면 활용하는 말 중에 용언이 아닌 거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였죠?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이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다라는 말은 꽤나 쓰이긴 하지만 이다라는 말을 정해놓고 거기서 바꿔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찍 이게 서술격 조사의 원래 모습이 되겠죠. 여기에 쓰인 다와 여기에 쓰인 다는 사실 똑같은 거일 거니까요. 괜찮나요? 요런 정도의 생각을 해보면서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막 바뀌는 걸 상상하게 될 거예요. 왜? 어차피 먹다로부터 시작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먹 다음엔 어떤 것이 붙어서 문맥에 맞게 문법적인 상황에 맞게 언제든 다양한 형태를 갖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활용의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다시 활용이 뭐야 물으면 막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좀 무식해요.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것 이렇게만 말해도 어미는 어차피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형태를 가질 거기 때문에 꽤나 바뀌는 느낌을 이미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말하세요.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것 끝. 즉 요런 느낌이 나는 것 이게 바로 용언의 활용이죠. 활용한다고 다 용언은 아니지만 용언은 활용합니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어간과 어미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의미를 더해준다기보다 문법적인 상황에 맞게 쓰게 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어미는 약간 이렇게 도구 상자처럼 순간순간 쓰고 싶은 걸 준비되어 있는 어간 옆에다가 붙이는 과정 그런 것들을 활용이라고 하는 거죠. 어간 뒤에는 어미가 높은 확률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미 앞에는 무조건 어간이 있을 것이다. 이건 100%예요. 그럼 어간 뒤에는 왜 어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어간 뒤에 전미사 같은 것들이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어간 뒤에 다른 어간이 붙어서 되게 이상한 합성어를 만들기도 할 거기 때문에 높은 확률이라고 말했고요. 어미 있는 앞에 100% 어간이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 참견하고 간다면 어간과 어미의 짝, 이 짝을 염두에 두세요. 이 짝은 되게 중요한 구조를 가집니다. 뭐와 vs 냈을 때 이거랑 짝꿍이에요. 서로 vs 되는. 어간과 체어는 보통 고정되어 있고 어간 다음에 조사를 붙이려고 해요. 문제에서. 어간 다음엔 조사가 붙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될 거예요. 왜? 바꿔치기 한 거니까.
또 하나, 체언 뒤에 어미가 온다고 자꾸 말해요. 하지만 체언 뒤엔 어미가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 한다? 조사가 와야 된다. 이 짝꿍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혹은 어간 어미라는 활용의 내용이 와야 될 때 체언 조사의 결합을 이야기하면 또 바꿔치기도 합니다. 이 체언과 조사의 결합도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 부르는 말까지는 절대 몰라도 돼요. 하지만 다른 이름이 이렇게 서로 같은 자격으로 존재할 정도로 그 결합 관계는 끈끈한 거고요. 이 결합 관계는 출제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바꿔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고경이란 말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어간 뒤엔 어미, 체언 뒤엔 조사, 각각의 짝꿍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긴 하죠. 요 정도 넘어가 볼게요. 어미의 종류,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일단 어말 어미부터 보면 이래요. 아까 도구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도구 모음은 꽤나 여러 가지고요. 그 여러 가지가 앞에 어간이 있다면 언제든지 붙어서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미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말 끝에 있는 어말 어미와 그것보단 먼저 있는 선어말 어미인 거죠. 언제나 어떤 어려운 말이 있으면 그 어려운 말을 그대로 놓고 뜻풀이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다시 어려운 말에 익숙해지려고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문법이 늘어요. 요거예요. 여기서 어간은 뭐죠? 어간을 구하는 방법,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편의상 사용하는 그거, 기본형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고요. 기본형에서 다를 빼세요. 아까의 다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다를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넣어 놓을 테니까 다랑 같은 자격을 갖는 여러 가지 어미를 붙여서 쓰세요. 즉 다는 기본형에서 어간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다만 떼버린다면 먹다에서 먹찍 이렇게 되듯이 먹이라는 어간을 도출해낼 수 있죠. 가시었다. 기본형을 생각해 볼게요. 가다. 여기서 다를 뺀 형태. 가까지가 어간일 겁니다. 어간. 시었다. 각각이 다 나눠지는 건 알고 있죠. 근데 각각을 묶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미. 근데 그 어미를 둘로 나누자고 했어요. 끝과 끝이 아닌 것들로. 어때요?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각각이 다 어미가 맞다면 얘는 말 끝에, 단어 끝에 있으니까 어말 어미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그게 몇 개든 간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뭐죠? 어말 어미보단 앞에 있다. 먼저 있다. 먼저 선자를 사용할 거고요. 먼저가 뭔데? 앞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데? 직관적으로 하면 왼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말을 하니까요. 시, 엇 이런 것들을 싹 다 우린 뭐라고 부른다? 선어말 어미라고 부르죠. 그냥 선어말 어미래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말 어미보다 앞에 있는 것이라고 뜻이라도 한번 이해한 다음에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이 선어말 어미의 종류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어말 어미는 보통 시제 같은 걸 나타내거나 아니면 높임 중에 현대국어에선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로 쓰인다 라고 알고 계시면 괜찮겠고요. 선어말 어미 중에 또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뭐 get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더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건 볼 때 조금 더 같이 학습해 보는 걸로 하고 요 정도로 공부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건 끝에만 다 어말 어미고요. 그거보다 앞에 있는 건 몇 개가 됐건 다 선어말 어미라고 처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괜찮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말 어미의 종류 이걸 다 알면 문법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전에 있던 학원을 면접 볼 때 그 학원 원장님이 갑자기 이걸 시켜요. 어말 어미의 종류를 한번 쓰고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왜 시켰는지 여쭤보니까 이걸 알면 문법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런 기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물어보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말 어미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얘긴 하죠. 종결어미라는 건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종결 표현. 이란 파트에서 나오고요. 또한 상대 높임법이란 파트에서도 다룹니다. 연결어미 보통 어디서 하냐면 이어진 문장 이란 데서도 사용하고요. 또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건 보조 용언 혹은 사동, 피동 이런 파트에서 사용하게 되니까 알고 있으면 좋죠. 근데 전성어미가 별표일 수밖에 없어요. 전성어미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보겠지만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예요. 근데 어미라는 건 아까 말했죠. 어미 앞에 무조건 뭐가 있다. 어간이 있다고 했고요. 어간과 어미의 결합 이걸 뭐라고 한다? 활용이라고 한다. 활용을 한 다음에 높은 확률로 얘는 기능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얘는 용언일 확률이 높다. 뭐가 아니라면 서술격 조사가 아니라면 용언이니까 용언은 뭐다? 동사나 형용사다라는 거니까 아무리 명사형으로 바꾸더라도 아무리 관형사형으로 바꾸더라도 아무리 부사형으로 바꾸더라도 얘가 어미라면 앞에 어간이 있고요. 어간과 어미가 만났다는 건 그건 용언이란 뜻이고 용언이라면 동사 혹은 형용사일 것이다 라고 아예 결론을 좀 잘 내주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겠죠.
쉽죠. 나중에 전성어미가 붙으면 이렇게 느낌들이 바뀌니까 품사도 바뀌었니?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말합니다 미리.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건 일반적으로 전미사밖에 없어요. 접두사라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지긴 하지만 전미사가 일반적으로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나중엔 전성어미냐 전미사냐 하는 걸 문제에서 물어보게 되니까 이따가 같이 보면서 좀 끝내보자고요. 전성어미라는 건 무엇인가? 먹이라는 말이 있죠. 먹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먹이라는 어간 뒤에 다양한 어미를 결합해서 쓰세요. 그럼 여기에 아무 어미나 결합해도 빵을 꾸밀 수 있다면 원래 이 단어는 빵을 꾸미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먹다 빵, 먹고 빵, 먹으니 빵, 꾸며지지가 않아요. 먹 다음에 빵을 꾸밀 수 있는 건 약간 먹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을 좀 뒤틀어야 가능한 일인가 봐요. 그 뒤틀 수 있는 어미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4개밖에 없어요. 어제 먹던 빵, 어제 이미 먹은 빵, 내가 맨날 먹는 빵, 내일 먹을 빵. 요 4가지. 요 4가지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괄호의 으를 포함해서 이렇게 쓰면 되게 여러 가지 형태를 그냥 눈에 잘 보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4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잠깐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단어처럼 형태도 바꿔주고 성질도 바꿔주는 그런 어미다. 하지만 어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어간이고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니까 우린 활용의 한 형태를 본 것이다. 그 활용하는 말은 용언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 용언이라면 동사 혹은 형용사일 것이다. 먹던 빵이라고 하든 먹은 빵이라고 하든 먹는 빵이라고 하든 먹을 빵이라고 하든 간에 얘 말의 품사는 무엇이다? 먹다랑 품사가 같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 아무리 어떤 어미가 붙어도 얘도 어미니까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용어는 언제나 기본형으로 편의상 바꿔놓고 품사를 생각하는 게 쉽죠. 동사일 것이다 라는 얘기 정도예요. 그럼에도 왜 전성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동사, 형용사. 여기선 동사 의 어떤 본래적인 특징만으론 빵을 꾸밀 수 없어서 잠깐 성질을 바꾼 그리고 모습도 약간 헷갈리게 바꾼 그런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쁘 얘는 형용사인데 3가지밖에 못 나요. 바쁘던 사람, 바쁜 사람, 바쁠 사람 끝. 이게 다예요. 동사는 4개나 넣을 수 있고요. 형용사는 3개만 넣을 수 있다. 아까 뭐 봤던 것 같은데? 네. 동사 형용사의 구별에서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이 가능한가? 동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형용사는 니은이나 은이 결합한다 이랬어요. 먹던 빵, 먹은 빵, 먹는 빵, 먹을 빵 요렇게가 과거의 느낌을 나타내는 거라면 얘가 현재 그리고 얘는 미래의 느낌을 나타내 주긴 하겠죠. 근데 얘에다가 형용사를 좀 같이 생각해 본다면 더는 똑같아요. 과거로. 근데 3개밖에 없으니까 과거가 끝났다면 이젠 현재, 미래 하나씩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만 보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도 모르겠고 현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얘를 어거지로 는으로 바꿔봐요. 바쁘는 안 되죠? 안 된다는 건 얘가 형용사란 뜻이고요. 그러므로 얜 현재란 뜻도 돼요. 지금 바쁜 사람의 의미잖아요. 또 지금은 아직 안 바쁘지만 바쁠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 형용사는 요 3개의 대립을 보이는 반면 얘는 좀 불균형이죠. 2개 하나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체계를 이루게 된다. 요 정도의 내용. 그가 그렇게 밥을 먹음이 놀랍다. 놀라운 것에 주어가 필요해요. 근데 먹다의 의미도 그대로 살리고 싶죠. 잠깐 뭐처럼 바꾸면 되냐면 명사처럼 바꿔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음이라고 바꿨고요. 얘가 만약 전성어미인 게 맞다면 앞에 있는 먹은 또 어간이 될 거고 어간어미니까 용언이다. 용언이면 동사 혹은 형용사다. 이렇게 되는 내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 도록이 뭔데? 얘도 어미이고 전성어미가 맞다면 앞에 바퀴가 어간으로 기능하여 어간과 어미가 만났으니까 얘도 동사 혹은 형용사가 된다. 요 내용 정도. 품사를 좀 고정해주는 느낌. 근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른 품사의 특징도 필요하니까 잠깐 성질을 바꿔주는 전성어미를 결합하는 이 느낌에 대한 확인 요 정도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서 볼까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기가 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은는을 던이 있고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록 등이 있다. 아까 도록 정도를 본 거고 나머지도 예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괜찮겠죠? 전성어미 성질을 바꾸는 게 필요하니까 그 순간에 바꿔준다. 이 정도의 내용인데 뭐는 바뀌지 않는다? 품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전성어미 vs 전미사. 뭔 얘기일까요? 봐봐요. 명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즉 얘가 붙었다고 해도 앞말까지 합치면 동사 혹은 형용사일 거예요. 근데 명사, 파생, 전미사. 전미사는 품사 바꾼다고 했어요, 안 바꾼다고 했어요? 바꾸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명사라는 걸 만들어버리는 전미사니까 얘가 붙으면 무조건 명사가 될 거예요. 아니 전성어미랑 전미사는 그 자체가 다른데 왜 같이 구별을 하라고 하는 거야?
구별해야겠죠? 기라는 형태를 돌렸으니까. 여러분 이가 붙어서 무언가 된 것 같으면 그냥 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기가 붙었을 땐 아무리 명사 같아도 함부로 명사라고 판단하면 안 되죠. 명사인지 아니면 명사로 형태만 잠깐 바꾼 동사 혹은 형용사인지 판단을 해줘야 될 겁니다. 기가 붙었다면 말이죠. 기가 붙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수식어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로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공손한 말하기. 이 말하기는 명사냐 동사냐? 명사. 왜? 명사를 일반적으로 꾸미는 녀석이 꾸몄기 때문이다. 공손한 사람, 공손한 인사, 명사 꾸미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문장 성분에서 좀 더 배우겠지만 명사를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그럼 관용어라고 하면 끝나요. 공손하게 말하기.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부사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걸 꾸며주는 녀석이죠. 걔가 얘를 꾸미고 있어요. 형태는 똑같은데 꾸미는 말이 달라. 그럴 때 얘는 동사가 되어버려요. 형용사는 왜 아닌가요?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동사 혹은 형용사였는데 그 중에 형용사가 버려지고 동사가 되는 그런 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품사를 아느냐? 꾸며주는 말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직접 꾸며보시면 돼요. 이 정도 내용. 요 예시를 쭉 보면서 이상한 게 없다면 이 전성어미와 전미사 파트에서의 명사편은 아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전성어미 vs 전미사 2편. 얘는 부사인데요. 그냥 형태 보고 구별하면 돼요.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록, 듯이 이런 느낌이 있지만 부사파등 전미사는 무조건 이나 히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품사가 다르다고요. 얘는 이로 끝났으니까 부사. 개로 끝났어? 얘는 부사가 아니야. 부사가 아니면 뭔데? 뭐랑 똑같냐면 또 깨끗하다와 품사가 똑같다고 해야겠죠? 그럼 얘는 형용사가 된다. 이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분명하게 똑같습니다. 얘는 괜히 꾸미는 말이나 막 이상한 생초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다르게 생긴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딱 맞게 되겠죠. 이 정도? 전성어미 vs 전미사라는 어려운 파트까지 같이 해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중요하고도 어려운 파트입니다.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죠. 불규칙 활용은 뭐가 아니라는 걸까요? 규칙 활용이 아닌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규칙 활용이 뭔데? 어간은 있고 여기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하는 것. 그게 규칙적인 활용이겠죠. 아까 봤던 활용의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만약 어간이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형태가 바뀌었다는 거겠죠? 다른 어간으로 대체될 수는 없으니까. 어간의 형태는 고정돼 있고 다양한 어미가 붙는 건데 어간이 바뀐다면 분명히 이건 불규칙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미는 다양하게 바뀐 다음에 다양한 어미는 아까 봤죠? 정해져 있었어요. 도구 상자처럼. 갖다 쓰는 건데 중간에 어미의 형태가 바뀌어버린다면 얘도 불규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미가 그대로 와야지 왜 형태가 바뀐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 하나 둘 다 바뀌는 경우 역시 다 각각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면 이것도 불규칙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불규칙인데 둘 다 바뀌면 더할 나위 없이 불규칙이겠죠. 이런 내용들. 근데 좀 단서를 붙여놨어요.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게 라는 내용 넣어놨는데 뭐냐면 봐봐요. 들르다 라는 말 기본형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에 어서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들러서가 됐죠. 분명히 들르다에 들르가 있어야 되는데 들르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불규칙 활용인가요? 아니요.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뭐의 제목? 의문 변동의 제목을 말해서 설명해 보는 거죠. 들르어서인데 들러서가 됐다. 분명 어간이 바뀐 건데 아니요. 설명할게요. 의탈락이라고. 설명되는 순간 얘는 규칙 활용이 돼요. 의문의 변동으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불규칙 활용은 사실 이런 거예요. 현대국어로 이유를 설명하기 애매해서 그냥 불규칙이라고 그래 하는 게 불규칙 활용의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설명이 가능하다면 불규칙이라고 그래 이런 억지를 못 부려요. 요 정도 혹은 치르다 똑같아요. 뭐다? 의탈락 이런 거. 혹은 하나 더 놀다의 놀이에요. 거기다 는을 결합했더니 노는이 되더라고요. 바뀐 거 아니야? 어간이 바뀌었는데? 설명할게요. 리을 탈락이라고 설명하는 순간 이 규칙 활용이 돼버려요. 규칙 활용과 의문의 변동의 관계가 뭔지 알겠나요?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그게 안 되는데 어간이 바뀌거나 어미가 바뀌거나 어간 어미가 둘 다 바뀌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전에 리을이 탈락하는 이러한 현상은 리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의문의 변동에 리을 탈락이라는 게 생기고 설명이 가능해지니까 그냥 얜 규칙 활용이라고 부르게 돼버린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고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의 첫 번째 어간이 바뀌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시옷, 디귿, 비읍, 르, 우. 얘는 다 뭐냐면 바뀌기 전
형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시옷이 뭔가로 바뀌고 디귿이 뭔가로, 비읍이 뭔가로, 르가 뭔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작용인데 그 바뀐다는 건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시옷은 뭐로 바뀌냐면 없어져요. 디귿은 뭐로 바뀌냐면 리을로 바뀌어요. 비읍은 뭐로 바뀌냐면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 오나 우로 바뀌어요. 오나 우로 바뀔 때 오인지 우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르는 뭐로 바뀌냐면 리을, 리을로 바뀌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또 하나 우는 뭐로 바뀌냐면 없어져요. 요 우는 편의상 이응을 썼지만 모음 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 정도? 요 정도 중에 나중에 주의해야 될 건 르 불규칙 용언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서 알 정도만 되면 된다. 나중엔 판단하는 법만 알면 돼요. 이 시옷 불규칙 용언이 일부 교과서 같은 데에는 시옷 탈락이라는 이름으로 의문의 변동에 나오게 돼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시옷이 없어지는 이 현상이 그 교과서에서만 규칙 활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시옷 탈락은 규칙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에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시서 이렇게 하면 시서 이러고 끝나잖아요. 시옷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집을 짓다에다가 어를 붙이면 지어가 되고 이렇게 돼서 불규칙 활용이 되는 거죠. 시옷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그럼 불규칙 활용 맞잖아요. 이렇게 불러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디귿이 리을 된다. 왜? 모르죠. 이유를 궁금해하는 순간 되게 복잡해져요. 비읍이 오나우로 바뀐다.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울 텐데 봐봐요. 무섭에다가 어를 붙였어요. 무서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비읍을 정확히 우로 바꿔볼게요. 우로 바꾸면 초성은 없는데 그럼 이응이 자리를 채워야겠죠? 이렇게 있는데 우로 고치면 무서워가 된다 이거예요. 오나 우로 바뀐다는 건 이런 느낌이죠.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뀐다는 게 뭔 소리인데 차례대로 얘기하면 의가 탈락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리을이 들어온다는 건데 의 탈락 후 리을 첨가 이런 건 국어에 없잖아요. 의문의 변동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얜 불규칙 활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얘는 기억할 게 되게 애매한 어간의 형태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흘러 어가 붙었다고 했잖아요. 봐봐요. 어만큼이 어미인 거잖아요. 그럼 어간은 흐르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이거 흘리을. 언제나 르 불규칙 활용의 어간을 보면 멀리을, 즉 리을 받침 다음에 리을이 이어진 굉장히 애매한 형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어미로서의 어떤 모음들을 결합하게 되면 결국 흘러, 일러, 눌러 혹은 빨라 같은 게 되는 거죠. 빨리을에 아가 결합하면 빨라가 되는 거니까 언제나 more real, 리을이 이어지는 이 구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푸다, 얘는 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옛날엔 푸다였어요. 푸어에서 퍼였죠. 규칙 활용이었던 거예요. 왜?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형이 이렇게 하면 불편해서 푸로 바뀐 거죠. 이런 걸 역사적으로는 원순 모음화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게 겪어서 푸가 돼버렸고요. 근데 활용형인 퍼는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하려면 우가 탈락한 거야 말해야 되는데 우리 국어에 우 탈락이라는 모음 탈락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우 불규칙이라고 말한다 하는 정도. 어간이 바뀌는 경우 다시 되게 많아요. 시옷, 디귿, 비읍, 르, 우 5개나 있는데 다 바뀌기 전의 형태가 될 거고 이건 그냥 없어져 버리거나 무언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의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죠? 어간이 바뀌면 절대 어미가 바뀌면 안 됩니다. 왜? 둘 다 바뀌는 건 아까 뭐가 유일하다고 했으니까 히읗 불규칙이 유일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간만 바뀌는 걸로 딱 고정하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르 불규칙 용어는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어미가 바뀌는 경우 여 불규칙 설명하자면 길어요. 약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하다의 옛날 형태인 아래아를 한번 써서 하아를 만들어 봤어요. 옛날 조상님에게 죄송하지만 하 발음해보세요. 이러면 조상님 이럴걸요? 왜 하이라고 하세요? 나 하이라고 한 적 없는데? 하이. 하 다음에 언제나 이 발음이 났어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공부, 하 다음에 어를 붙여보면 우린 아직도 이 사이에 이 발음을 합니다. 같이 넣어서 발음해볼까요? 어가 붙었는데도 공부하이요. 공부하이요. 이건 어간의 일부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가 여기에 그어지죠. 이젠 어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하이요. 하 말고 그런 말이 또 있나요? 없어요. 그냥 하다로 쓰이는 하도 그렇고요. 약간 접사, 접미사라고 하는 그 하다도 똑같이 하 다음에 무조건 이 발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요, 하이요. 하 다음엔 어가 여로 바뀌는구나. 이 어미가 바뀌는 경우는 다 이름이 바뀐 것. 그런 결과로 이름을 보통 부르게 되죠. 하이요. 여불규칙 용언. 하다라는 말은 주의해야 되는구나. 그냥 하다같이 생긴 게 있다면 거기에 어가 붙으면 다 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내용이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얘도 바뀐 거예요. 러로. 붙은 건 뭐였는데 어가 붙으면 러로 바뀐대요.
바뀐 게 기준이에요. 이름이 푸르어가 푸르러가 됐구나. 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얘는 러 불규칙 용언이라고 말해야겠다. 어미가 바뀌는 경우니까 바뀐 것 그 자체가 이름이 돼야 되거든요. 요 정도. 그리고 이르어가 아깐 일러가 됐는데 이르러가 되네. 이건 같은 형태인데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으로 갈리는 거는 조금 이따 같이 볼게요. 이 오 불규칙 거의 몰라도 돼요. 이 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달다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주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 그걸 내 입장에선 달다라고 말해요. 두꺼봐 알아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내가 내 입장에서 너가 나한테 주는 걸 내가 너한테 명령할게. 그럼 다오가 되는 거예요. 원래 명령형은 아거든요. 앉아 할 때처럼. 근데 달아 하면 달아라고 하지 않고 오로 바뀌어요. 갑자기 선비 말투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데 어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싹 다 오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몰라도 된다 이거고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가되 오 불규칙 그냥 들어본 적 있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어간이 바뀌는 경우 이렇게 많이, 바뀌기 전 형태가 이름이 되었다. 어미가 바뀌는 경우 두 개만. 하나를 더 알아두면 좋고, 바뀌고 나서의 형태가 이름이 되는데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의 양상을 구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얘는 그냥 어가 러 되는 것 뿐이고요. 르 불규칙은 아까처럼 빨리을 이런 것처럼 어간이 되게 애매한 형태로 멀리을 형태로 고정되게 된다. 이 정도의 내용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둘 다 바뀌는 경우. 둘 다 바뀌는 경우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파랏, 아서 이래 볼게요. 근데 팔에서가 되죠? 어간은 바뀌었나요? 네, 히읗이 없어졌으니까. 히읗 탈락이라는 게 있던데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발음한다는 히읗 탈락이에요. 쓰는 것부터 이렇게 없어졌다면 그건 히읗 탈락이라고 볼 수 없죠. 히읗이 없어진 불규칙 활용이에요. 어간이 바뀌었다고요. 파라타의 파라시니까. 근데 아서는 그대로 살아있나요? 아니요. 뒤에 아무리 봐도 아서를 분석해낼 수가 없어요. 에서만 있을 뿐. 분명히 아서는 에서로 바뀐 것 같죠? 요 정도? 그리고 아가 없어지고 히읗도 탈락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어간도 확실히 바뀌었고 히읗이 없어진 걸 보니까 또 어미도 확실히 바뀌었고 왜? 아서가 살아있지 않은 걸 보니까 요 정도로 말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색깔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말하기엔 이런 것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히읗 받침을 가지고 있는 어간이 이음절 이상인 형용사들은 다 이런 활용 양상을 보인다 하는 정도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불규칙 활용을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요. 확인하려면 자음 어미를 붙여선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돕 이거 비읍 불규칙이라고 했거든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고를 붙이면 어때요? 돕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서 어수 중에 하나 붙여볼까? 도바서라고 발음하면 좋겠는데 하지 않죠. 비읍을 오로 바꿔서 발음할 거야. 도와서 이렇게 괜찮나요? 묻고 묻다 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묻 플러스 했을 때 땅에 묻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면 물어본다는 게 맞다면 물어가 되겠죠. 디귿 불규칙이 될 겁니다. 그 밑에 하얗고 하면 축약만 일어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다가 아서 어서 이 중에 하나만 붙인다면 하예서가 되겠죠. 이러면서 와 불규칙이구나 둘 다 맞기네 드러난다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싶으면 자음 어미 따윈 버리세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할 때 불규칙 활용은 비로소 드러나게 되니까 그 내용 위주로 생각해보시면 아마 문제 풀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 빠르 아서 결과적으로 아서가 지켜져요. 이렇게. 근데 빠르라는 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빨리을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어간이 바뀌는 요 애매한 형태를 기억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간이 바뀌었다. 어간만 바뀌었다 라고 말하는 내용도 중요할 거고요. 푸르어서 플러서가 될 게 아니라면 푸르는 그대로 쓸게요. 근데 이 어서라는 것이 어떻게 바뀐다? 어가 러로 바뀌면 러 불규칙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서는 그대로 놓고 푸르러서가 되는 게 맞으니까 얘는 러 불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밑에 똑같은데요. 얘는 선생님한테 일러라 할 때 말하다의 뜻이라고 볼게요. 그럼 방금 말했듯이 일러라 이렇게 되겠죠? 어간은 뭐가 됐나요? 이르가 여전히 일, 리을이 됐고요. 어서는 똑같이 이렇게 살아있게 되겠네요. 근데 얘가 도착하다의 뜻이라면 좀 달라져요. 어간 그대로 쓰고요. 어미가 또 러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러 불규칙이라고 하는구나. 똑같이 이르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지만 뜻에 따라 일러서가 되기도 하고 즉 르 불규칙이 되기도 하고 여기처럼 러 불규칙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구나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예시 하나만 더 한다면 누르어서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눌렀다는 거고요.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 얘는 누렇다 정도의 뜻이에요. 거물현 누를 황 할 때 그 누르죠. 이 내용 정도라면 얘는 러 불규칙이 되고 얘는 르 불규칙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불규칙 활용해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은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본용언, 보조용언 대략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영어의 조동사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용언이 두 개 오는데 뒤에 거가 앞에 거 그냥 도와줄 뿐인 것. 그게 본용언, 보조용언에서 보조용언이 되고요. 낸다, 버리다, 뜻하다, 말하다, 성쉽다 이런 거죠. 얘네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얘는 보통 어디서 공부하냐면 띄어쓰기 파트에서 또 공부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괜찮습니다. 본용언, 보조용언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왜 다른 단어니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얘도 띄어쓰기 파트에서 다루게 되겠죠. 근데 얘는 문법 문제에서 나와요. 두 개의 용언이 이어져 나타날 때 두 가지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본일 수도 있고요. 보조일 수도 있어요. 즉 둘 다 말하고 싶은데 순차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고요. 앞에만 말하고 싶고 뒤에가 앞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 구별하는데? 간단해요. 얘한테 묻는 거죠. 너 혼자 기능할 수 있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얘기한다면 중간에 서를 넣어보는 게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막 말을 하다가 그래서 하고 누구한테 딱 시선을 집중시켜.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우물쭈물 하다가 뭔가 말을 하겠죠. 서라는 건 끊고 이제 네 차례야 이런 뜻이에요. 뭐뭐해서 라고 앞말을 끊어줄 테니까 너 뒷말 혼자 기능할 수 있나 봐봐. 즉 본용언일 때 오히려 기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보조용언이면 혼자서는 기능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겠죠. 내가 뭐 어쨌다는 게 아니라 난 아까 그 말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인걸? 이러고 말 테니까. 요걸로 해보는 게 거의 90% 정도의 방법이고요. 100%는 안 돼요. 왜냐면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서 넣으면 자연스럽거든요. 그럼에도 얘는 진짜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보조용언이 되거든요. 결국 의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좀 어렵게 느껴지겠죠. 둘 다 말하고 싶냐 아니면 하나 말하고 싶은데 뒷말이 앞말 꾸며주는 거냐. 이건 보통 두 가지 말하고 싶을 땐 순차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네요. 넘어가 볼까요? 해보는 거죠. 과자를 씹어서 먹었다. 깨서 먹었다. 안 먹죠? 보조. 날씨가 더워서 가지고 안 되겠네요. 보조. 물건을 나눠서 가지는 기쁨이 크다. 배가 고파 죽겠다. 서가 아무리 들어가서 자연스럽더라도 얘는 보조. 얘는 좀 예외 같은 내용인데 그냥 예외가 있으니까 외우겠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이해 쪽으로 끌어가셔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아무래도 드네요. 여기엔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보조용언의 품사. 품사는 두 가지가 있겠죠. 용어는 두 가지니까 동사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이런 말이 붙죠. 보조 이렇게.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가 있는데요. 이 품사는 본용언이 아예 정해줄 때가 있어요. 본용언 품사가 그대로 보조용언의 품사가 될 때도 있죠. 어떨 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용언일 때. 지 않다, 지 못하다 이러면 앞말이 동사면 얘도 동사예요. 앞말이 형용사면 얘도 형용사죠. 그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동사냐 형용사냐 어떻게 찾는다고? 현재형에서 는이나 니은 같은 걸 붙일 수 있는지를 보고 그냥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고 싶다 이랬어. 이 싶다는 보조용언이거든요. 앞에 먹이 동사라고 해서 얘도 보조 동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씹는다가 안 되니까 얘는 형용사다.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빼고는 다 뒷말을 그 자체로 품사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한다 하는 내용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서 보조용언의 품사까지 한번 참견을 해봤고요. 확인 문제 풀고 끝낼게요.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를 쓰시오. 귀찮지만 써볼까요? 어간 말씀하다 하니까 말씀하까지 선어말어미 분석해야 돼요. 시, 이렇게. 시, 어말어미는 마지막이니까 다. 괜찮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용언인지 보조용언 파악해라. 뭐가? 이게 끝나서 간다. 끝나서 집 가는 게 아니니까 얘를 보조용언이라고 할게요. 물건을 받아서 갔다. 괜찮네요. 본용언. 이렇게 가면 괜찮습니다. 분석하라는데요. 건너서 뭐야? 이거 뭐라고 봐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설명할게요. 탈락이라는 모음 탈락의 일종으로 설명을 해버렸네요. 규칙 활용. 끝. 빠르아서가 빨라서 되는 거. 어간이 뭐가 된다고요? 빨리을 같은 되게 이상한 형태가 된다. 그리고 나서 아서가 살아있는 거 보이죠? 불규칙 활용이고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왜? 바뀌기 전 형태인 르 불규칙이라고 부르는 내용이니까요. 반갑 은이가 반갑 운이가 됐네요. 은은 탈락한 거 인정. 근데 비읍이 뭐가 됐죠? 우가 됐어요. 비읍이 우가 되는 건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불규칙 활용이고요. 바뀌기 전 형태인 비읍이라고 봐야겠어요. 왜? 결국 어간이 바뀐 게 맞으니까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었는데 여기선 우로 바뀌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죠. 푸르어서가 푸르러서가 됐네요. 어간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할게요. 그리고 어서가 러서가 됐으니까 불규칙 활용이긴 한데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파랏 아서 팔에서 불규칙 둘 다 바뀐다. 할 수 있죠? 히읗 불규칙이니까.
이르어서가 이르러서가 됐네요. 도착의 뜻이 될 거고요. 어가는 살아있고 어미가 바뀌게 되니까 불규칙 활용이고 어미가 바뀌는 러 불규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르어서가 일러서가 됐네요. 뭐야 이거 말한다는 거잖아. 이르가 일 리을이 되는 걸 확인하시고요. 어서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세요. 불규칙이고요. 어간이 바뀌는 르 불규칙이라고 봐야겠죠. 그 밑에 건강 하어서가 하여서가 됐네요. 어가 여가 되는 하 뒤에 있는 것. 불규칙 활용이고 어미가 바뀌는 여 불규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들러서가 들러서가 되는 거 설명할게요. 의탈락이라고. 규칙 활용 끝. 푸어가 퍼 되는 거 설명하고 싶지만 우탈락이라는 건 국어 의문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인데 어간이 바뀌는 우 불규칙이라고 봐야겠네요. 바뀌기 전 형태를 말해줘야 하니까. 기억 니은의 사례 기억. 이 경우는 어간의 형태가 변한 것이다. 르로 끝나는데 어가 결합할 때 어가 러로 바뀌는데 이 경우는 예외적인 형태의 어미가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어간의 형태가 바뀐다. 즉 얘는 르 불규칙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러 불규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억 몰라 괜찮네요. 왜? 모르가 몰 리을이 되니까. 지울게요. 게으르의 어가 돼서 게을러가 됐다면 게을 리을이 된 거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치르의 어가 결합되면 칠어가 됐다. 뭐야? 양상 자체가 의탈락이잖아요. 답은 3번.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겠습니다. 러가 됐잖아.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의가 탈락했을 뿐이지 결국 여기에 리을이 있으니까 합쳐지면 또 칠어가 될 거예요. 얘는 규칙 활용이라고 말할게요. 이르의 어가 결합해 이르러가 됐다. 이러면 도착하다의 뜻이겠네요. 그죠? 푸르의 어가 결합해서 푸르러가 되는 건 역시나 러 불규칙이 맞을 테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까지가 용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확인 문제까지 풀면서 공부한 내용 다 잘 챙겨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짧게 찍고 싶었지만 역시 짧게가 안 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